제가 실제로 이거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요 100% 인용이 됐고 담보 제공 명령도 현금 공탁이 아닌 100% 보증서 공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이걸로 신청해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공매 절차를 중지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탁자들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 공매 절차로 날아가게 되면 자기 재산을 모두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상담 이후에 사건까지 수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 앞선 동영상에서요 위탁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요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방법과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공매를 당한다는 것은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요. 즉 디폴트가 발생해서 EOD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더라도 그 인용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원죄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아예 인용이 안 되고 성공률이 0%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되죠. 그건 변호사 보수만 날리는 거잖아요. 인용이 되기는 하는데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은요 그 인용률이 50% 이상이고요. 심지어 어떤 거는 100%예요. 물론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서 수임했던 건들 중에서는요 100%예요. 진짜로.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을 하는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피보존 권리는 1번 사회신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주의적 예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적으로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예비적으로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즉 위탁자의 채권자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보존 권리는 아까 말한 1번, 2번으로 구분이 돼요. 1번 사회신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인용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일단은 사회신탁 취소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회신탁 취소 요건에 맞지 않으면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사회신탁 취소 요건은요 필요 조건이에요. 일단 한번 형식적인 문턱을 넘어서고 그리고 나서 가처분을 인용할 사유가 있는지를 또 한 번 따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요 신탁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 사회신탁 취소는 뭡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방법이 있겠죠.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사회신탁이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의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예비적으로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요건만 구비되면 이거는 100% 인용됐어요. 물론 제가 전체 사건의 통계를 본 건 아니고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의 통계만으로 한 건데 제가 실제로 이거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요 100% 인용이 됐고 담보 제공 명령도 현금 공탁이 아닌 100% 보증서 공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이걸로 신청해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공매 절차를 중지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이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상 이 소송은요, 위탁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지주분들이 해당이 돼요. 즉 지주분들이 매매 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위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는데 위탁자가 그 토지를 다 신탁회사에게 이전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만으로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지어 그 신탁한 토지 중에 일부를 지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야 돼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100% 인용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위탁자의 채권자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 신탁이나 관리형 토지 신탁의 우선 수익자들 있죠. 이 우선 수익자들의 우선 수익권의 원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대출 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익자들이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요. 이때의 피보전 권리는 신탁법 제77조에 의한 투탁자에 대한 유지, 한자로 유지가 중지입니다. 유지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우선 수익자가 공매를 요청했는데 왜 또 공매 절차를 중지하죠? 이건 무슨 경우냐면 우선 수익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서로 공매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예요. 이 경우에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우선 수익자 쪽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